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8월 14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의 월가 돈줄 풀린다. SEC 규제 완화에 5천억 달러 자금, AI 4대 천왕 키워낸종의 인내 자본, 자체 칩으로 매 규제도 우회, 하나생명, 전 직원 코파일럿 장착 금융권부터 AI PC 시대 열렸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데이터 센터 유동화 거래에 적용되는 자산 유동화 증권 규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월가의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금융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유동화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특정 형태의 데이터 센터 유동화 거래에서 채권을 ABS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는 일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게 자본을 덜 묻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데이터 센터 ABS 신규 발행액은 20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3월 기준 발행사 수는 15곳, 채권 잔액은 2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 JLL은 데이터 센터 ABS와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발행액이 2020년 이후 거의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ABS CMBS 발행 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는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은 직원이 업무에 따라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여러 AI 모델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SK도 개인별로 AI 모델을 구분해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단일 AI 모델의 성능만으로는 회사 업무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복합적인 처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해상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미국 스타트업 판탈라사와 협력해 파력 발전 기반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해상에서 전력 생산과 AI 연산, 냉각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탈라사는 파도를 이용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바로 AI 워크로드에 사용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육상 데이터 센터에 비해 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서버 냉각에는 바닷물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연산 결과는 스타링크 등 적외도 위성통신을 통해 지상으로 전송해 대규모 송전 인프라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탈라사는 이미 오션-1과 오션-2 플랫폼을 해상에서 실증했으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기술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에서 차세대 해상 기술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약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안정적인 전력과 냉각 인프라 확보가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판탈라사의 기술은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AI 업계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AI 투자 열풍의 주요 수혜주가 최근 AI 부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대신 AI 부품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GPU와 HBM 공급 능력이 경쟁력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AI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주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빅테크 텐센트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하이3를 통해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며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센트는 2024년 1월 AI 학습 인프라를 재구축한 뒤 4월 하이 3 프리뷰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 맞춤형 AI 류안바오와 업무용 AI 워크버디에 즉시 적용했습니다. 이후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7월 6일 정식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 개선, 제품 적용, 모델 개선을 6개월 만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 3는 전체 매개 변수가 2,950억 개지만 실제 연산에 사용하는 매개 변수는 210억 개로 필요한 영역만 작동하는 전문가 혼합 구조를 활용해 연산 효율을 높였습니다. 텐센트는 이 모델이 대형 모델과도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연산 효율을 높이는 이유는 미국이 2022년 이후 중국의 최첨단 AI 칩 확보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엔비디아 H200 같은 성능 제한 칩만 수입할 수 있으며 최첨단 칩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AI 모델 성능 최적화와 자체 칩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샷 AI의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초대형 모델이지만 토큰 처리 시 896개 전문가 중 16개만 작동해 처리 속도를 3.14배 높였습니다. 딥시크의 V4 모델은 화웨이 950PR 칩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AI 모델 개발 시 학습 단계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했지만 추론 단계에서는 중국산 칩을 활용해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백서인 교수는 중국 AI는 미국의 선도에도 빠르게 따라가며 자체 칩과 생태계도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국 AI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5곳에서 2023년 498곳, 2024년에는 600곳 이상의 대학이 AI 전공을 개설했으며 모집 인원도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AI 인재풀은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충칭은 AI 스마트 제조산학협력 참여 기업의 교육비 30%를 지원하고 프로젝트당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시에서는 AI 기업 연구소 설립에 기업당 100만 위안을 지원해 칩 설계 인력을 키우고 있으며 구이저우에서는 국가 컴퓨팅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서 메모리 비용이 전체 원가의 약 62%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와 저전력 D램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 2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련 제품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입니다. 업계와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베라 루빈 플랫폼의 슈퍼칩 원가는 약 38,902달러로 이 중 메모리 비중은 24,29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소케미의 원가 비중이 HBM4를 크게 웃돌며 소케미는 전체 원가의 49.8%를 차지하는 반면 HBM4는 12.7%에 그쳤습니다. 소케미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LPDDR5X를 AI 서버용으로 모듈화한 제품으로 HBM보다 대역폭은 낮지만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베라 CPU는 최대 1.5TB의 LPDDR5X를 지원하며 전작인 그레이스 CPU의 480GB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베라 루빈용 HBM4와 소케미를 업계 최초로 양산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소케미에는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케미 사업을 본격화하며 AI 서버용 D램과 HBM,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AI 서버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HBM에 집중됐던 AI 메모리 경쟁도 소케미와 ESSD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에 이어 고부가 D램 시장에서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AI 투자 확대 기대에 따라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 ETF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12% 이상 상승하며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 데이터 센터와 통신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최근 1년간 성과와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테마는 평균 4.31% 상승하며 ETF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멀티팩터 등도 4%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전송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ETF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형주 상승에 반대하는 인버스 ETF는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 인버스 상품은 각각 12.95%와 8.54% 하락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 인프라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는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은 AI 열풍이 디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현재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로 인플레이션 싸움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등은 AI 기술이 경제 성장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해 국내 생산 거점을 용인 청주 서남권으로 넓히는 1100조 원 규모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계획은 HBM 수요 확대와 국내 반도체 기반 시설 경쟁이 맞물린 장기 증설 계획으로 용인 600조 원, 청주 100조 원, 서남권 사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월 29일 회사 자료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개했으며 용인 클러스터의 목표 일정은 기존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다만 2033년은 네 번째 팹의 첫 클린룸 완공 기준이며 전체 600조 원 집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용인 1차 팹에는 별도 추가 투자도 이루어졌으며 2월 25일 용인 1차 팹에 21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1차 클린룸 개방 시점을 2027년 2월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청주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축을 맡는다며 7월 2일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M17랜드 팹과 P&T7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남권에는 400조 원이 배정되었으며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용인 이후에 새 생산기지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정책 구상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으며 대통령실 카드뉴스는 서남권 첨단 산업 비전과 관련해 SK 470조 원, 삼성 425조 원, 엠커 1조 원 등 총 896조 원 규모 투자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배경은 HBM이며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을 높인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와 고성능 연산 장비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만큼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6월 7일 엔비디아와 단연 기술 협력을 발표했으며 협력 대상에는 베라루빈, 베라 CPU, RTX 스파업, 제트선 토르용 메모리 공동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는 6월 18일 12단 HBM 4이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보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글로벌 HBM 매출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8%, 삼성전자 21%, 마이크론 21%로 집계되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IBM은 오픈AI의 최상위 파트너 등급인 엘리트 파트너 티어에 합류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며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을 IBM의 컨설팅 플랫폼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재무, 조달, 고객 운영,
인사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사는 금융 서비스, 정보통신, 소매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안 분야에서도 협력하여 IBM의 자율보안 서비스와 오픈AI의 역량을 결합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와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IBM은 오픈AI의 데이브레이크 사이버 파트너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IBM은 수천 명 규모의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담 조직 오픈AI 프랙티스를 출범시켜 고객사의 AI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직은 오픈AI 파트너 네트워크 인증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고객사의 복잡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와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 AI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도 운영하며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AI 플랫폼의 결합, 모델 배포, 업무 적용 등을 현장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BM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앤디 볼드윈 IBM 컨설팅 글로벌 수석 부사장은 기업의 진짜 과제는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아니라 복잡한 기업 환경과 업무 흐름에 AI를 안전하고 대규모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기반 AI 컴퓨트 파워를 1.0기가와트 규모로 제시하며 이는 빅테크 인프라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공개 문서에서 코로서스와 코로서스2 시스템을 통해 약 1.0기가와트의 컴퓨트 능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우주 궤도에 배치되는 궤도 AI 컴퓨트의 기반이 됩니다. 현재 코로서스 클러스터는 122일, 코로서스2 클러스터는 91일 만에 가동됐으며 2028년부터 궤도에 AI 컴퓨트를 배치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트 파워를 우주로 올리려면 연 수천 회의 발사와 약 100만 톤의 질량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미애널리시스는 이 사업이 메가와트당 연 1억 달러의 수익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1기가와트로 확장하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스페이스X의 공식 매출이 아니라 분석 모델입니다. 스페이스X의 AI 세그먼트 매출에는 컴퓨트 임대뿐 아니라 광고, X그룹 구독, 데이터 라이선스, API 접근 매출도 포함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외부 고객은 엔트로픽이며 2026년 5월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월 12억 5천만 달러를 2029년 5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3개월 이후 90일 동안 통지만으로 해지 가능하며 장기 매출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구매자라는 주장은 공식 계약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마켓워치는 세미애널리시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구매자일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스페이스X의 공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요 압박은 뚜렷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22일 텍사스 패코스에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 건설을 발표했고 FY 26이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었으며 AI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발표문에서는 오픈AI가 추가로 2,500억 달러의 애저 서비스를 계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컴퓨트는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스페이스X의 우주 기반 컴퓨트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퍼는 엔비디아와 3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해 최대 2기가와트까지 AIDC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엔트로픽과도 GW급 규모의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글로벌 AIDC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C레벨 인선을 완료하며 글로벌 경영진의 참여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파트너십에 이어 신규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브릴스가 피지컬 AI 기반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54만 1000대로 3년 연속 50만 대를 넘어서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 38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AI 기반 로봇 대부분은 기술 검증 단계에 머무르고 배터리 둠직임 신뢰성 생산 능력 등 물리적 제약으로 실용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릴스는 자체 개발 로봇과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듈화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피지컬 AI 기반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릴스는 2026년 8월 13일 서울 CCM 빌딩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추진 배경과 기술력, 미래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진 브릴스 대표는 로봇을 만드는 기술과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것은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완성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릴스는 하드웨어 제조사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모듈화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로봇 제조사에는 시장 확대와 가동률 증가라는 이점을 제공하며 수요기업에는 도입 가속화를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지컬 AI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IBM과 오픈AI가 기업용 AI 배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기업의 AI 도입과 배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협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대상, 도입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력은 기업용 AI 인프라와 전략을 위한 대형 기술 기업 간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배포는 기업이 AI 기술을 실제 운영 환경에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력은 기업이 AI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입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구축을 넘어 데이터 센터 운영과 외부 자본 연결을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AI 연산 인프라를 표준화하고 금융 자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크 탕 알티미터 캐피털 파트너는 엔비디아가 하이퍼스케일러의 소프트웨어 운영층과 금융 조달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말하며 이들은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추상화해 기업 고객이 직접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도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탕의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의 두 기능을 동시에 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계층입니다. 전통적인 클라우드 모델은 고객의 자본 지출을 운영비로 전환해 개발자가 하드웨어 세부 구조를 직접 다루지 않도록 했지만 대규모 AI 학습과 추론은 GPU 클러스터 동기화, 전력 효율, 첫 토큰 지연 시간에 민감해 전통적 가상화, 다중임차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틈에서 네오클라우드 같은 신흥 AI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부상했고 이들은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AI 전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오클라우드는 재무 여력이 부족해 대규모 설비를 먼저 짓기 어렵고 차입은 이미 계약이 붙은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탕은 엔비디아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 측면에서는 DSX OS, 미션 컨트롤, DSX 참조 설계,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 다이나모 추론 프레임워크를 AI 데이터 센터 운영 도구로 묶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월 베라루빈 DSX AI 팩토리 참조 설계와 옴니버스 DSX 블루프린트를 공개해 AI 팩토리 설계 시뮬레이션 분영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GPU 공급을 넘어 데이터 센터 구축 방식까지 표준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GPU 기반 연산 자산을 외부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려는 구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탕은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KKR 등 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자본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본지는 앞서 엔비디아가 금융기관 6곳과 5천억 달러 규모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가 2달 만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사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LG전자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일 미국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에서 열릴 이 회담은 지난 6월 황 CEO의 방한 당시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 이후 약 2달 만의 만남입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AI 인프라, 피지컬 AI,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피지컬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피지저 AI는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됩니다. LG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피지컬 AI에 필요한 하드웨어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사업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12일 전 거래일 대비 12.83% 상승했고 13일에는 0.7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증권은 목표 주가를 16만 5천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사업과 관련해 장기 비전의 가시성 있는 수주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으나 이제는 그 공백이 채워지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분기별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으며 LG전자는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신설해 부품 세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갖췄고 창원 파일럿 라인에서 초도 생산에 들어간 액추에이터는 하반기 외주 판매 수주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네오클라우드는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로 확보해 빅테크와 AI 개발사, 일반 기업의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론은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1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AI 수요가 회복되며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마이크론,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AI 기획 업무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획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빠르게 초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방향을 비교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실무 현장에서는 기획자들이 고리 서비스에도 AI 기능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이번 프로젝트 일정은 대폭 단축할 수 있겠네요. 같은 대화가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는 기획, 디자인,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몇 줄의 프롬프트만으로도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UI를 설계하며 프로토타입까지 구현하는 일이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자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가 반복적인 작업과 초안 작성을 대신할수록 무엇을 만들 것인지, 왜 이 방향이 맞는지, AI의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최종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자는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초안을 비교하고 검증하며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AI는 단순히 비서 역할을 넘어 여러 도구를 연결해 함께 일을 수행하는 동료로 진화하고 있으며 시장 리서치를 수행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며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화면 설계를 위한 와이어프레임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업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넘어
기획자의 존재가 아니라 지라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획자의 역할은 직접 만드는 사람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실행을 이끄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리서치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법이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타 경쟁사들과 비교하는 방식과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자체를 설명하고 사례를 찾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업종이나 해외 사례까지 발견할 수 있어 더 넓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리서치와 정보 수집 과정을 대폭 단축해주는 생성형 AI 도구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같은 AI 모델을 활용하면 경쟁 서비스나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양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기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획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전략적 결정과 검증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브라우저 전쟁에서 밀리면서 네이버가 자체 브라우저에 AI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웨일의 번역, 음악, 증권 등 다양한 기능을 AI와 연동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픈AI,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브라우저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추세와 일치합니다. 검색과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부가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6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오픈AI는 지난해 자체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지만 9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크롬이 5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웨일은 8%로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 사파리, 삼성 인터넷, MS 엣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AI 서비스는 토큰 이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월 단위 구독 요금을 통해 토큰 비용을 충당하는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그러한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아 단순한 브라우저 개발을 넘어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종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기술력보다 마우를 실제 거래액이나 광고 매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브리지 콘텐츠를 삽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이버의 웹 브라우저 실험은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한 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